제가 읽어드릴 사연은 동토예요, 여러분. 와, 동토. 동토가 뭔지 아세요? 동티는 압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아, 그거. 동토하고 동토입니다. 네. 보통 우리가 동티 났다 이러는데 동토는 한자어고 네, 둘 다 같은 말이에요. 아, 같은 말이구나. 네네. 사투리 같은 건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토 사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치즈 엄마님 사연입니다. 작년 여름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맘때부터 등과 백회열에 통증이 엄청나게 잦았어요. 백회열은 쉽게 말해 정수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수리 쪽에 이런 신호가 오면 신랑이나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챙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또 엄청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정수리 쪽에서 시작된 통증이 전기처럼 타고 내려와 등까지 이어졌어요. 마치 누가 등을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신랑이 출장 가는 날이라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저는 신랑에게 조심하라고 또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전에 사연에서 소개했던 동생 무당에게 톡을 남겼어요. 짐작컨대 이런 통증이 오면 100이면 100, 그 동생과 관련이 있거든요. 아프다고는 차마 말 못하고 그냥 무슨 일 있냐는 안부톡을 남겼는데 아침 9시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 전 큰일을 하나 끝내고 오늘은 별일이 없었대요. 동생 무당이 그렇게 말하니까 괜한 걱정을 했나 싶었지만 그날 하루는 약속을 다 취소하고 집에서 끙끙 앓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 갔던 신랑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멀쩡하던 신랑이 갑자기 배를 부여잡고 대굴대굴 구르는 겁니다. 집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저녁은 뭘 어디서 먹을지 통화를 했는데 말입니다. 어찌저찌 신랑을 밥도 못 먹인 채 침대에 눕혔어요. 구급차라도 불러야 하나 싶었지만 그건 또 싫다고 그러고 자꾸 배 만져달라, 약 가져와 달라. 저도 옆에서 간호하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당장 내일도 출장이라 아침 7시에는 일어나야 해서 걱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동생 무당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네 형부 난리 났어. 그럼 그렇지. 언니, 집에 물건 들어온 거 있지? 물건? 있잖아, 나한테 말 안 한 거. 지금 자식이도 드리다가 언니네 할머니가 보여주신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침판으로 내가 들여온 물건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어요. 동생 무당은 앞서 말했듯 자식 기도를 드리던 중 화경을 봤대요. 제가 동생 무당 이름을 자꾸 부르며 자꾸 등이 아프다고 하소연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지난번 사연에서 신티격이 났다고 말씀드렸듯 제게도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따금 저에게 있기도 하고 동생 무당 쪽에 계시기도 했는데 그때는 동생 무당 쪽에 있었나 봐요. 우리 할머니께서도 제게 동토난 것 같다고 동생 무당에게 옆에서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말 안 하고 구입했다는 물건은 바로 냉동고였습니다. 업무상 냉동식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마련한 커다란 냉동고였죠. 일반 가정용 냉동고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거든요. 이 냉동고를 창고로 쓰는 곳에 두었는데 딱히 동생 무당에게 말을 안 했거든요. 굳이 말해야 하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새로 만든 물건이나 덩치 큰 물건은 집에 들일 때 방위도 잘 봐야 하고 집 밖에 하루 정도 내놔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동생 무당의 입을 통해서요. 작년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저도 정신없고 해서 까맣게 잊은 채 냉동고를 들여 일어난 사단이었죠. 시키는 대로 냉동고의 방향을 말해줬더니 역시나 엄청난 잔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이 언니 큰일이네. 조객살 방향이야. 그게 뭔데? 상문살만큼 무서운 거야. 보니까 형부가 대신 맞았네. 둘이 워낙 기가 세니까 이만했지. 그 방향에서 귀기가 흘러나오니까 언니랑 형부한테 감기는 거라고. 요 근래 저랑 통화만 하면 저처럼 머리가 빙빙 돈다고 해서 의심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대요. 제 할머니도 이제야 알려줘서 알게 됐다며 한동안 저는 동생 무당의 구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오색천이라도 찢어야 하냐 방법을 제시했지만 동생 무당은 그거 가지고는 대도 안 된다며 다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방법이란 바로 한자로 왕 자를 크게 쓴 종이를 냉동고 사방에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빨간 매직으로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방법조차도 임시 방편이니 자기가 직접 올 때까지 붙여놓으라 동생 무당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동생 무당은 또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사지 마. 어떤 거? 사려고 담았다 뺐다 한 거 있잖아. 사실 당시 타로에 관심이 생겨 구매에 배워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무당 아니랄까봐 단번에 알아맞추더라고요. 살까 말까 고민하다 장바구니에 넣어놨는데 그 길로 바로 장바구니를 비웠습니다. 자신의 신얘기할 거 아니면 꿈도 꾸지 말라는 말에 얼른 포기했어요.
덧붙여 그럼 신랑은 저렇게 아파하는데 어쩌면 좋겠냐고도 물어봤습니다. 동생 무당은 일단 전에 본인이 써준 부적 위에 눕혀 재우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만큼은 미리 말하기 전에 실천하고 있던 방법이었던지라 동생 무당에게 잘했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또 그럼에도 불안했는지 전에 줬던 팔찌가 있었는데 그걸 신랑 손목에 채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지시에 따랐습니다. 나가서 빨간 매직을 사와 왕자를 여러 장 써서 냉동고 사방팔방 붙여놓았습니다. 앞뒷면은 물론 머리 위에도 말이죠. 왜 왕자이고 빨간색을 써야만 했는지 궁금했지만 뭔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척 든든했어요. 무슨 전문가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 아직 물어보지 못했지만 다음에 만나면 직접 물어봐야겠습니다. 하나 마음에 걸리는 점이 있다며 왕자를 적어 붙인 날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냉동고 옆에는 큰 선반이 있어 선반 위에 여러 자재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절대 떨어질 리 없는 가지가 떨어져 일부 유리컵이 박살났어요. 창고엔 딱히 동물도 없었고 무엇보다 떨어질 때 그 주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갑자기 비방을 쳐서 귀신이 마지막 몸부림을 쳤나?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밤 꿈을 하나 꿨어요. 제가 거실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어떤 여자 귀신이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너무 무섭고 서러워 엉엉 울고 있을 때 신랑이 화장실을 가려는지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 신랑에게 나 좀 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넣었지만 신랑은 제가 안 보이는지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한참 가위와 씨름하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이상하게 몸도 마음도 가벼웠어요. 신랑도 전날 그렇게 대굴대굴 구르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무 문제 없이 출근했습니다. 이후 동생 무당이 와서 제대로 된 부적을 하나 써줬어요. 벌써 3번째 받은 부적인데 부적값을 준다 해도 안 받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맛있는 밥이나 한 끼 사달라면서 말이에요. 다음에 만나거든 기물 가방 하나라도 새로 사줄까 합니다. 그 왕자는 여러 가지 비방법인데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제가 이제 제가벨 지역부터 해가지고 전체 돌아다니면서 집을 많이 봤잖아요. 네네. 근데 건물에 많이 붙여요. 무너지지 말라고. 이게 이제 불교 쪽에서 쓰는 비용법인데 한문으로 왕자를 많이 쓰고 봤어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건축물 증축할 때 많이 쓰는 비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근데 이것까지는 안 하거든요. 사실 네. 뭐 조객살부터 상문살 너무 디테일해서. 왜냐면은 살이요. 이게 우리 사주에 살을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잖아요. 공망살 뭐 해가지고 살이 엄청 많아요. 네. 진짜 네, 엄청 살 많다. 엄청 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모르는 게 약이기 때문에 모르고 사는 게 맞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거 뭐 역마살 있다, 뭐 도화살 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알려져 있는 거. 이것까지 하면은 진짜 순도무십니다, 사람들. 지난번 근데 사연에서도 그렇고 약간 사연자님들이 다 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끼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그렇게 조금 조용하게 지나갈 수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에요. 이 제보자님들의 세계죠. 저는 듣는 것도 되게 흥미롭긴 해요, 사실.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맞다, 옳다 이런 걸 떠나서 네네. 이분들은 이미 이렇게 살고 계세요. 이렇게 해서 끼가 있었기 때문에 잘 지나갔다?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이분들이 그 끼를 믿고 그거에 대한 대처법이 이분들만의 대처법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잘 처신을 해서 잘 넘어갔다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뭐 꼭 신기가 있어야지 되는 건 아니고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힘이 된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공포라디오 사연을 모두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녹화는 공포에 어떻게 보면 몸담고 계시는 분이 나와주셨는데 저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카노뱅진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게스트분들이 공포 외적이신 분들도 많이 나오세요. 뭐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안 반가운 건 아니지만은 공포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서로 궁금한 게 되게 많으니까 네. 더 이 사적인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질문이 좀 달라져요. 그죠, 그죠. 맞아요. 더 나오게 되고. 뭔가 네. 정보 많이 얻고 가는 것 같고 잠깐이었는데도 아이디어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서. 너무 좋죠. 그래서 공포 쪽은 같은 동종업종끼리 얘기를 많이 하면 되게 좋은 시너지 네. 효과가 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님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과 232 작가님 팬 여러분들에게 여기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걸 꼭 제가 못한단 말이에요. 뭔가 짜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네 안녕하세요 이삼희 작가입니다. 네, 여러분들 공포 라디오 팬 여러분들 저희 지금 웹툰 연재되고 있는 작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체요? 연재 연체를 하나요? 네 연체하고 있는 우리 작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원님이랑 또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해서 좋은 정보 얻고 가고요. 나의 팬들아 잘 들어라 복종해라 명령이다. 윤시원 공포 라디오 당장 구독 눌러라. 쿨어라. 꿇어라. 이런 식으로 그만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대신 전달한 걸로. 독자님들 라디오 채널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우리 작가님께서 지금 작두 웹툰 계속 연재 중이시니까 우리 팬 여러분들 되게 뭐라 그러지 솔직하신 분이세요. 네, 맞아요. 솔직하신 분이고 더군다나 또 우리 고스트 헌터 또 열렬한 팬이시기 때문에 같은 팬 출신으로서 저도 이삼희 작가님 웹툰 되게 좋아해요. 전 작두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여러분들의 무서운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여기 위에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가 보이실 거예요. 이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윤시원 팬카페 또는 디스코드에 남길 수 있으니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